민주당 당대표 선거, 어제 김민석 전 총리의 공식 출마 선언 후 이른바 감기약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걸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나, 감기약 드시고 주무셨다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대체 뭔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는 거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다. 대장동을 보는 것 같다며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폭로한 이낙연 후보를 빗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직접 참전했습니다. 어제 김 전 총리가 정 전 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 역으로 총리직에 있으면서 여당 대표 해보는 게 로망이라고 말해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야말로 자기 정치 사례라고 맞받았는데요. 이제 전면전이 된 걸까요? 감정 싸움으로 번진 8.17 전당대회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제가 그날 몸살이 나서 주사를 맞고 담을 넘어서 딱 들어와서 도착을 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던 어디 계셨냐고 이재명 여쭤봤습니다. 그 시간에는 집에 있었죠. 집에서.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하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표결하는 그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또 그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고 계엄 관련한 전화를 듣고 왜 거기 안 왔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오늘의 정치온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거티브 안 한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던 정청래 전 대표가 하루 만에 돌변한 걸까요? 김민석 전 총리 감기약 먹고 잠들어서 계엄 해제 표결 못한 거 맞냐? 이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했던 건데 이번엔 민주당 내에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김민석 총리가 최고위원 때 계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정신병자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 자리에서 그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김민석의 주장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꼭 계엄하겠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장본인이 김민석인데 그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뭐 그날 표결할 때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고 뭐 이상한 일종의 사이비 취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국민의힘 인사가 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당 인사가 그 경쟁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여러 그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부지런히 집을 떠나서 오는 중이었어요. 김민석 총리도 감기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후다닥 일어나서 국회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국회대에 있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표결을 안 했다라고 하면 다 저런 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 부분은 우리 당에 대한 통지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장동을 가지고 상대당이었던 국민의힘보다 더 세게 공격했던 이낙연 그 일종의 친낙 세력 이것이 떠오른다라는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예. 후보를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 입장은 지각해서 국회에 늦게 갔을 뿐 그래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당시에 국회 밖에 있었다, 국회 근처에 있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미지가 준비되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민주주의 공주다 이런 풍자를 하는 영상을 이미지를 올렸거든요. 예. 이게 지금 친정청래계 참전이냐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극한 이제 노선 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 1년차 자기 친정집인 정청래 당대표와 지난 1년은 상당히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 주도권을 갖다 집권 2년차부터는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당정청이 이제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팔걷어붙이고 나선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신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늘 국정 운영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자신이 불출마하면은 이재명의 대통령의 뜻을 올곧이 자기가 수용한 걸로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뭐 요 근래 흘러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선거 이런 지나친 가열 양상으로 가면 분명히 갈등 구조가 당내에 이제 만연할 것이고 그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된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를 행안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권 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초대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기정사실로 미당 내에서 이제 흘러나온 거잖아요. 자,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상황이 된 건데 지금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어제 출마의 밴을 이렇게 제가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그런 거거든.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신은 당청 관계를 가져갈 수 절대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은 내한테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임기 4년 남은 대통령을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정치적으로 홀로 서기 한 거 아니냐. 반성해라.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 최고가 저렇게 바꿔놓고 이제 김어준 방송인이 이런 겁니다. 요 근래 지금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기고만장한 분위기고 지금 약간 정청래 대표는 의기소침해요. 예.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청와대 오천하고 난 뒤에 친문 인사들도 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대체로 따르는 분이고 방송인 김어준도 프랑스 가서 식당 개업한다 그러고 네. 네? 유시민 작가도 한번 이렇게 질렀지만 그 다음부터 잠잠하고 그러고 하니까 지금 초반의 기세는 이 정치는요 선거 초반의 기세에 무너지면은 회복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이제 김어준 방송원이 개입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그림이 지금 잠자는 숲속의 민주주의 공주라면서 김민석 전 총리를 뭔가 패러디한 것인데 그리고 이 다음 영상 보면 당대표 1년 그 마음이 어땠을까? 당이 전부인 남자. 김어준 씨가 또 정청래 전 대표를 이렇게 추켜 세웠거든요. 김민석 전 총리는 지금 오늘 공격에 의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지금 어떤 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까요? 표결은 안 했는데. 표결은 안 네. 했는데 자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김어준 씨가 저렇게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에 김어준 씨가 개혁 세력, 진보 개혁 세력에게 미쳤던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반으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언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언론이라 할지라도 저는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크게 가야 할 길에 있어서 과거의 친문 세력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뉴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김어준 방송,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반대로 정부를 뒷받침해줄 당의 대표가 자기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또한 비판해 주는 것이 김어준 방송을 기대하는, 응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일 텐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밖에 앞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진보개혁의 큰 스피커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 의원님 말씀하신 자기 정치 논란. 어제 김민석 전 총리는 출마 선언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자기 정치에서 당과 대통령을 힘들게 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청래 전 대표가 조목조목 맞받았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그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는 거. 그런 로망이 있죠.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이 자기 정치했다,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이 말에 정청래 전 대표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국무총리가 TPO, 즉 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게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말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게 대표적 자기 정치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 정치했다고 하는데 나는 당대표 재임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을 위해 지면 단독 인터뷰도 한 차례 하지 않았고 평지풍파를 경계하기 위해 부당하고 억울한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총리가 여당 대표해보는 게 로망이라고 말한 게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다. 이거야말로 자기 정치다.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이렇게 맞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런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데 하기야 뭐 이제 뭐 전쟁 벌어졌는데 절대 오는 말 가는 말 고울 리가 없죠. 이렇게 이제 권력투쟁이라는 것은 부모 애비 자식 간에도 용서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조가 사도세자 그 같은 거 봅시오. 그런 우리 2조 500년 사이의 한 장면도 우리가 떠오르지만은 이게 이제 권력투쟁은 엄청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석 전 총리가 이제 먼저 출마하면서 성공을 했지만은 이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요 근래 약간 정청래가 의기소침한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공교롭게 이런 방송을 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공세적인 원래 뭐 싸움꾼 기질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야성을 보이는 장면인데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안정적인 국정 주도권을 갖다 회복시키는데 당의 중심에 서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민주당 강성다운 지층의 소구력을 크게 얻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그동안 1인 1표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보안 수사권 가지고 이거는 초지일간 이재명 대통령하고 불편해지면서도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걸 지켰거든요. 결국은 이제 강성민주당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더군다나 요 근래 이제 호남 반도체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가운데 전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3분의 2가 사실상 호남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남 당원들의 판단이 가장 이번 8.17 전당대회에 이제 잣대가 될 거예요. 예. 김민석, 정청래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의원도 어제 출마 선언문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어요. 내일 출마 선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봤고 그리고 당의 이제 그 당원 조언에서 당원 주권을 주창하는 했던 과거의 당 대표의 어떤 그 자세로 민주당의 적통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건전한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초를 겪었었고 그 고초 속에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사실 본인의 송영길 전 당대표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 민주당의 리더십으로서 송영길 저는 별로 부족한 면이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에 출마하고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 세 분이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2년 동안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첫 번째가 이재명 정부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2년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까? 가장 크게 뒷배가 돼줘야 될 민주당의 역할. 사실 이걸 가지고 누가 적임자냐라고 싸우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대표할 만큼의 무게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당원들이 선택을 할 터인데 저는 송영길 대표 포함해서 세 분 다 뭐 어느 한 분도 부족한 면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당원들께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선을 승리하게 만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누가 가장 호흡이 잘 맞고 당원들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당대표가 할까라는 판단 중심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송영길 대표도 그의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세 분 말씀하셨는데 고민정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4파전인가요?
선배들도 나오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이고 지난번에 이제 최고위원 경험을 했었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세 분 내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또 민주당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많은 당원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평택 을 선거를 바라보는 당원들의 굉장히 복잡다단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과 현 정권과의 갈등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갈등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출마한다라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강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의 생각들이 저 네 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친문재인계 젊은 여성 정치인 고민정 의원의 출사표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징계의 계절이 예고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복당을 영원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어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지 들어보시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복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 장동혁 대표 아닌가요? 이제 계엄을 옹호했어요. 그리고요 명분 없이 미국을 다녀왔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치킨 먹은 사람 징계한다는데 당비 1억 원 가까이 쓰면서 스테이크 먹고 온 거는 징계감 아닌가요? 저는 두려움이 그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사퇴했을 경우 정치적 미래가 없다. 중병이 걸려있는 환자라고 치면 종합병원에 가서 과학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쑥향 피워놓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듯한 느낌?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대상자, 그리고 혐의, 징계의 수위 등이 우리 많은 당원들과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 네, 윤리위가 어제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뭘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윤리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게 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뭐 오보로 처리한다든지 뭐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윤리 어제 회의 내용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브리핑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 네, 노코멘트. 노코멘트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윤리 제소된 어떤 그런 제소 신청이 이루어진 부분이 뭐 50건에서 70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대상자가 뭐 현역 의원 포함해가지고 한 50명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김성태 전 의원님도 징계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뭐 만사 핵통이라는 그런 흔히 말하는 장동혁 대표 아주 강성 그 기반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방송 이런 언론 활동에서 뭐 당 대표에 대한 그렇게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입장이 나갔다면은 그거는 이제 당의 윤리 징계 제소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식으로 막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웃고 저가 넘깁니다만은 그 이 징계 정치를 가지고 지난 6.3 선거에서 그나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1야당에게 희망의 빛을 조금 이렇게 내리쬐어 주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곡해하고 이렇게 당을 또 분열 갈등으로 양산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앞에 복경 의원 계시지만은 지금 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저거 심상치 않아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되려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통합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당의 변화와 자정 쇄신 노력 이런 게 그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또 어떤 뭐 깊은 토론 성찰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보기도 좋을 겁니까? 그렇지만은 이 징계 정치 부분은 아마 결은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될 겁니다. 6.3 선거 이전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어떤 그런 해당 행위. 또 6.3 선거 이후에
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퇴 요구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들 이게 이제 모아지는 건데 아마 뭐 후자 쪽은 그걸로 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데 앞에 전자 부분도 이제 육선 조경태 의원까지도 이제 내일 이제 장동익 대표도 이제 윤리 제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거의 막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느 윤리가 쉽게 그렇게 뭐 당의 뜻대로 윤리 지난번처럼 또 낭패 볼 수도 있는데 김종혁, 배현진 의원 이런 또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따라 가지고 그 자신들이 한 행위가 낭패를 본 그런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정치로서 당내 갈등이나 또 당의 기강을 잡을 부분이 있다면 잡아야지 이걸 징계 정치를 가지고 지금 당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은 방송에서 당대표를 비판한 죄, 지금 앞서 그림에서 본 박정훈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의원과 치킨 먹은 죄, 뭐 이런 걸로 징계 요청 대상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정훈 의원은 두려움이 장동혁 대표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아휴, 너무 좀 뭐라고 평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다툼이라 뭐 상대방 입장에서 저희 민주당이야 저렇게 분란 일으키면 좋죠. 현재 민주당도 어려운데 국민의힘은 더 심하게 내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숨이라도 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징계는 안 하잖아요. 면전에서 싸워도. 그럼요. 그건 이제 너무 유치한 싸움처럼 보이고 어쩌다 우리 정치가 저런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나라는 안타까움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느끼고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육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거꾸로 제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유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의 절연 거부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사유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 이제 막무가내로 막 이제 당원이면은 누구든 당의 윤리다 징계 처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제소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재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점이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들에게 참 그냥 우스개 희화되는 이런 당의 공식 윤리는 사실상 중요한 기구예요. 당의 기강이 무너진다든지 질서가 흐트러질 때 그럴 때 이걸 상당히 이 윤리가 추상같이 바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윤리가 어쩌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일부 당원들의 그런 뭐 좀 일방적인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과 의지 가지고 당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징계 요구 제소에 대해서 그걸 다 받아들일 리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걸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징계 처분 부분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단 한 사람이라도 이번 이런 당의 어떤 그런 결정에 따라서 탈당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면은 이 분파적 행동이 나와버리기 시작하면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냉철한 자성으로서 당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목표, 그걸 설정해 놓고 당이 변화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 징계 가지고 이걸 국민들에게 정말 볼상사는 없습니다. 이거는. 예, 볼성사납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징계가 희화화돼서 징계받으면 좋다, 징계는 훈장이다, 또 징계를 안 받으면 오히려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다, 이런 조롱성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뭐 당원권 정지 2년 이런 징계 때리게 되면 그러면 총선을 못 나가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당하지 않겠습니까? 분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그 새로운 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끝난 보수 정당으로서의 목숨이 생이 다했으니 우리를 선택해달라라는 상대적으로 좀 더 건강한 보수 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억지로 장동혁 대표가 만들어내는 꼴이 될 텐데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다면 어이없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 후세들에게도 굉장히 조롱거리
주제로 예. 남게 될 것입니다. 희화가 된 징계 정치,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여권 내 비판이 쏟아진 대통령 직속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어제 오전까진 버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어제 이 시간쯤에 공개적으로 사퇴를 권고했고 2시간 만에 수용했습니다. 5.18이 성역이 됐다, 김일성 사진이 비에 젖는 걸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같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던 건데, 사임 입장문을 좀 보면요. 정치적 민감성을 살피지 못한 건 불찰이라면서도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은 있다, 이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봉tuk 넘어가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통합의 길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자갈밭이 널려있는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권에 지금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집단 광기의 사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몇 마디 했는데 이렇게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의 말, 통합의 길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자갈밭이 널려있는 어려운 고난의 길이다. 이해운 후보자도 그랬고, 뭔가 통합의 인사로 보수 진영에서 스카우트해온 사람들이 뭔가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병태 씨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영입할 때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라는 차원으로 이제 하나가 들어왔던 것인데, 저는 이분이 5.18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논한다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는데 일본이 잘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되죠. 6.25 전쟁을 북한의 일방적 주장처럼 6.25 전쟁은 미제로부터의 민족 해방 투쟁이었다, 전쟁이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표현의 자유가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우리 모두가 그동안에 조작된 북한군 소행이다 뭐다라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피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민주주의 투쟁 과정이었고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마치 정치적 공방의 주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면 더더군다나 공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일반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우리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야 될 일이었었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과 구분을 똑바로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여권 내에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의 입도 규제당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가짜 통합의 민낯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보수적 인사도 역량과 능력이 갖춰지면 쓰겠다,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8.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멀어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실용주의 정부로 민주당의 어떤 이념 중심적 어떤 투쟁이라든지 어떤 그런 철학, 가치 이런 거에서 좀 이제 실용적으로 좀 변화해 주길 바랬는데 전혀 그 생각이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더욱더 선명한 요구를 하는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지금 이 발언 5.18 이 성역화 문제를 제기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 내에 대려 친명계 인사로부터 더 비판이 컸어요. 이 사람을 이대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8.7 전당대회에서 힘들어진다, 김민석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태를 갖다 사실상 종용하고 그래도 버티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정무 수석을 통해서 완전한 입장을 넣어가지고 사퇴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퇴를 하면서도 그래. 자신이 임용권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사퇴는 하지만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신과 철학은 난 유지를 한다.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그런 자부심의 거죠. 변함이 없다. 5.18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뭐 한마디로 성역화의 어떤 집단적 어떤 그 규범으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애속시키고 뭐 종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자기는 원치 않는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렇지만은 이거는 총리급에 달하는 그런 공직자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5.18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민족적 비극이고 아픔이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또 자신이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적절치 않죠. 이렇게 사퇴하면서 이병태 부위원장 논란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돌 멤버가 던진 이 한마디 무섭노 이 표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배 표현이라고 주장한 조국 전 대표를 향해 고독하고 외로운가라며 불필요한 구설을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모가 달콩 소리 나는데? 뭐야? 네, 뒤에서. 무섭노 전에부터. 네, 바로 이 무섭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배 표현이라는 조국 전 대표의 비판 뒤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장면도 모두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조롱성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조국 전 대표가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아요. 그냥 참고 기다리라 갔어요. 정치적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이지 전화로 계기로 삼아서 절대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길이 창창한 분 아니에요. 그런 불필요한 것을 얘기해가지고 사람 외롭고 고독할 때는 좀 참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큰 사람 된다고 말씀 전하세요. 조국 전 대표가 선택해서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출마한 게 아니잖아요. 네. 와이리 존노 박찬대 인천시장이 노래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 와이리 존노 이런 말도 잘 못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조롱성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일배가 아닌 사람인데도 일배가 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조국 대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완전히 오히려 거꾸로 시야를 좁게 보는 조국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거리가 됐는데 너무 예민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조롱과 멸시가 일반화되었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를 조롱거리로 여기는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10대,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헤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런 무슨 그러면 무조건 이건 뭐 노무현 대통령의 조롱인가라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생긴 건데 저 부분은 좀 과한 반응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다.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오늘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참 점잖은 선배로서 이렇게 고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는 뭐 박지원 선배 입장에서는 뭐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는 한마디로 저급한 정치의 조급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6.3 뭐 재보궐선거에서 평택에서 실패했지만은 이거는 자신이 실패한 시간을 다시 이제 자신의 거울로 삼고 이렇게 좀 시간은 이제 때로는 기다리는 자의 어떤 몫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잊혀질까봐 저렇게 또 일배 논란을 만들어 가지고 일배는 쌍팔년도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참 여성 아이돌 그것도 메이저 대형 기획사에 소속을 두고 그런 인기 뭐 아이돌도 아니잖아요. 아주 좀 중소 아이돌의 중소 기적이다라고 아이돌 기적인데 저걸 가지고 뭐하노 밥 먹음노 뭐 와이라노 뭐라카노 이거는
부산을 비롯한 경남에 저도 뭐 그 출신입니다만은 우찌대가노 이렇게 묻는 거는 그건 생활화되어 있는 용어예요. 언어예요. 이걸 가지고 일베와 연결지어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그 중심 이슈의 중심에 자신이 그걸 올라타려고 하는 저런 저급한 정치의 조급함. 전 야단치고 싶어요. 저거는 뭐 하는 건지 말이에요. 아니 자기는 부산 출신 아니냐고. 부산에서 뭐하노 그러고 웃자노 우찌대가노 와이라노 뭐라카노 이거는 뭔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 해모 조롱 이야기라고 일베를 연결시키는 저런 저급한 그런 조급성 저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저는 전 좀 야단받고 비판 맞아야 될 이야기예요. 모라카노 우찌대가노 일베 표현 아니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조국 전 대표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정치 선배의 조언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